정수와 유리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수와 유리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는 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은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온, 온도를 얘기할 때 여름의 온도는 뭐 영상 27도, 영상이라는 말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영상. 그럼 겨울의 온도라고 얘기를 해보면 겨울의 온도는 영하 10도. 맞아? 그럼 이 영상과 영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0이 기준인 거야. 그래서 0보다 온도가 높아서 영상, 0보다 온도가 낮아서 영하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뉴스에서는 영상, 영하라고 단어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영상 27도 0보다 큰 수라서 플러스를 해준 거야. 그럼 어떨 때는 영하 10도 0보다 작은 수라서 마이너스를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는 수를 배우는 단원인데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는 수와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는 수를 얘기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해발 1200m의 산이 있습니다. 그럼 해발은 뭐야? 지면으로부터 1200m 솟아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 1200m라고 이제 의미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해저로 갈 거야. 해저. 해저는 뭐야? 지면으로부터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는 걸 해저라고 하고 해저 1500m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런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꾸준하게 부호를 사용해서 많이 나타냈었다.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이제 수학에서 본격적으로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민이의 느낌으로는 영상과 영하, 해발과 해저 조금 더 의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이런 거 해볼까? 수입과 지출. 만약에 용돈을 5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내 통장에 5만 원이 플러스 된 거지? 5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거 하세요? 오늘 그거 많이 못하면 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산 거 중에서 친구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2만 원을 지출했어. 2만 원을 소비했어. 그러면 2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부호를 사용한 이 수들은 너의 느낌으론 고로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이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반대되는 의미예요. 더해지는 요소, 빼지는 요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의미를 더해지는 걸 플러스를 붙여서 표현할 거고 빼지는 걸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면 더해지는 걸 양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부호가 붙여진 수, 양수라고 얘기할 거야. 양의 부호가 붙여진 수, 양수. 그럼 음의 부호가 붙여진 수, 음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0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반대로 쓰는 게 너가 더 익숙할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요. 여기를 양수. 그리고 여기를 음수. 기준이 누구라고요? 0이 기준입니다. 0을 기준으로 더해지는 수를 양수,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양수, 음수라고 썼다가 이 반대되는 위치를 반대로 다시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수직선 봐봐.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여기 1, 3, 5, 7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말은 뭐냐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들이 나오는 개념이야, 수직선은. 그렇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0보다 큰 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0보다 왼쪽에 있는 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0보다 작은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부호를 붙인 수 중에 플러스 부호가 붙인 수를 양수라고 얘기할 건데 그 양수는 다른 말로 0보다 큰 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부호를 붙인 수 중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인 수를 우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0보다 작은 수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양수, 즉 0보다 큰 수의 대표적인 숫자들 여러 개 말해보세요. 누구 있을까요? 13579. 그렇죠. 뭐 13579, 홀수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13579. 또 뭐? 2와 4분의 3, 0.7 이런 거 다 양수야. 그러면 음수의 대표적인 숫자들 뭐 있을까?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까 여기다 쓴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500, 뭐 마이너스 0.5 이런 거 다 음수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 정리를 하나 할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수라는 아이예요. 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수, 소수가 아닌 애들이야. 분수, 소수가 아닌 애들. 이건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건데 정수라고 얘기하는 건 분수, 소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수의 대표적인 종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0이에요. 분수, 소수 아니잖아. 그지? 0이라고 하는 그 숫자 하나니까 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 뭐 2와 3분의 1 여러 숫자 있는 거 아니고 1.7 뭐 여러 숫자 있는 거 아니고 덩어리로 딱 하나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정수 중에 대표적인 숫자는 0이라는 애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숫자 뭐 있냐면 자연수라는 애가 있어요. 세민아 자연수 뭐뭐 있지? 그렇지. 1, 2, 3, 4, 5, 6, 7, 8, 9, 10. 그럼 봐봐. 내가 덩어리째 있는 거. 뒤에 뭐 후줄근하게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지금 채민이가 말한 거대로 이런 홀수들을 얘기하면 사실 여기는 앞에 플러스가 다 있었던 애들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숫자들은 플러스가 붙어 있었던 수인 거예요. 근데 얘만 쓰니까 야 굳이 플러스 안 붙여도 돼. 이렇게 그냥 공부를 했던 것인데 원래 원칙으로는 플러스, 양의 부호가 붙였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양의 정수는 언제 배웠던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럼 양의 정수 있고 0 있어.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애 와야겠네? 그럼 걔는 누가 될까? 당연하죠. 음수 말고 음의 정수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붙여볼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0 이런 것들 양의 정수. 음의 정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 이런 거 음의 정수. 그럼 채민아 질문. 플러스 11.3은 양의 정수이다. 그렇지. 이런 느낌을 알면 돼. 알겠어? 마이너스 4.9는 음의 정수입니다. 아닙니다. 플러스 1과 4분의 3은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플러스 17은 양의 정수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요렇게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플러스 0은 정수입니다. 근데 사실 플러스 0은 표기 오류야. 표기 오류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붙든 안 붙든 0은 무조건 정수거든. 그래서 정수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지금 중학교 3학년 누나 형들도 맨날 까먹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숫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0은 양의 정수이다. 맞아, 틀려? 그렇죠. 0은 음의 정수이다. 맞아, 틀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0은 아무 정수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냥 only one이야.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거 양수, 0보다 작은 거 음수, 0은 오리지널 정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없어요. 그래서 이 정수의 종류들 말고 선생님 그럼 덩어리째 들어있는 거 말고 아까 선생님이 쓰셨던 1과 4분의 4, 뭐 0.7, 마이너스 4.9 이런 것들도 숫자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덩어리째 들어있는 거 아니고 소수든 분수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유리수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해했어?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할 거야. 대신 중요한 건 A라고 하는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0분의 몇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민아 정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수야. 왜냐면 우리 3정수 아니야? 정수죠. 그럼 그 정수를 2분의 6이라고 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3분의 9라고 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수는 유리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정수만 들어있는 숫자가 아니라 정수를 포함해서 확장되어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할 거다. 이해됐어? 얘가 유리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수라고 하는 친구들은 양의 유리수가 있겠죠. 왜냐면 양의 정수가 있었으니까. 양의 유리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양의 유리수를 다른 말로 우리는 양수라고 할 거야. 양수. 양의 정수가 아니라 양수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 0 들어가 있겠지? 0은 4분의 0, 5분의 0 이거 다 0이야. 오케이? 분모가 0인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음의 유리수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 음의 유리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거야? 음수라고 표현할 거야. 이 얘기라고. 그러면 더 넓은 범위는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다, 틀리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정수는 유리수이다. 지금 고1 누나 형들이 맨날 맞냐고 물어봐. 왜?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공부 안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종류가 요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수랑 유리수를 합쳐서 마지막으로 수체계를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유리수 갑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수와 왜? 정수가 확장돼서 유리수가 된 거라고 했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곳에는 0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음의 정수인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양의 정수의 대표적인 숫자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요런 거. 음의 정수 대표적인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요런 거. 그럼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애들은 플러스 1.7, 마이너스 4.9, 뭐 1과 4분의 3, 7분의 9 얘네들. 이해됐어? 어떻게 분류가 된 건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의 수는 유리수라고 붙여지는 수체계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어려워. 수체계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지만 우리는 유리수라는 수의 체계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체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한테 또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학년이 올라가고 수학의 과정이 넓어지면서 수체계가 계속 확장될 거야. 유리수 말고 하나 더 들어올 거고 들어온 거에서 또 들어올 거고 알겠지? 언제까지 확장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장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한테 수직선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나가요. 그래서 너를 1, 2, 3, 4, 뭐 여기는 1.5고요. 뭐 여기는 3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유리수라고 하는 수체계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야, 너 수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이제 수직선의 형태가 바뀌어요. 0을 기준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 이제 부호를 붙이기 시작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5,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나타내는 수의 형태들이 0에서 시작하는 수직선이 0을 기준으로 두면서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를 뭐라고 이름 붙인다? 웃기지 마. 양수라고 이름 붙인다. 아이씨. 자,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은 쪽, 왼쪽에 있는 쪽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인다? 그치, 얘네가 음수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다? 커진다. 이해됐어? 그러면 0과 플러스 2의 대소를 비교했어. 그럼 누가 더 큰 수야? 당연하지. 0과 마이너스 3을 대소 비교했어. 누가 더 큰 수야?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대소 비교했어. 누가 큰 수야? 이 얘기야. 그래서 음수, 0, 양수는 수직선의 위치상으로도 항상 양수가 크다, 항상 음수가 작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1.7 여기다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여기 10칸 나눠서 10칸 중에 7번째 칸. 마이너스 4.9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죠? 그래서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은 안 해. 53페이지에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정수, 유리수 구분 짓는 거 선생님 요거 안 한다. 재민아,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는 수직선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의 그림과 똑같이 나타내지는 않을 건데 지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에 같은 거리에 B라고 하는 점을 줬어요. 같은 거리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여기가 B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여기는 점의 위치를 A라고 세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C도 가볼 건데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세 칸으로 똑같이 나뉘어진 형태에서 이 부분의 위치를 C라고 문제에서 이름 지어요. 그리고 D의 위치 1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E의 위치는 1과 2 사이에 이렇게 반토막 똑같이 나온 것 중에 여기가 2의 위치였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대응되는 수가 누구니? 아, 미안해. A에 대응되는 수가 마이너스 3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3 맞아요? 맞죠. 그럼 이제 B가 관건이야. 자, B를 먼저 하기 전에 D와 E도 가볼게. 우리 D는 뭐 1번 보기 안 쓰고 그냥 선생님이 마음대로 할게. D는 1에 대응되는 거 보여? 그러면 2는, 세민아? 1.5. 그렇죠. 1.5. 1.5라고 쓰던가 1과 2분의 1이라고 쓰던가 2분의 3이라고 쓰면 돼. 선생님 가분수잖아요. 이제 중학과정에서는 가분수가 익숙해져야 돼요. 대분수를 안 고쳐요. 사실 이제 중학과정 배울 때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알았지? 뭐 틀린다기보다는 그냥 촌스러운 거야. 알았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B 가볼게. B. 채민아, 내가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라 그랬잖아. 그럼 나는 마이너스 2로부터 이쪽으로 가면 작은 수인데 얼만큼 작아지냐면 0.5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위치는 우리가 마이너스 2에다가 0.5만큼 작아진 거야. 사실 이 덧셈 뺄셈을 해야 되는데 덧셈 뺄셈을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2부터 0.5칸 뒤로 간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예를 들어 1.5칸 갔어요. 뒤로. 그럼 마이너스 3.5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지금 되도 않는 말을 써줬죠. 3번은 뭔데요? C죠, C. 우리 C는 채민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3분의 1이 오른쪽으로 간 거지. 맞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 작아진 거네? 그럼 C의 위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마이너스 3분의 그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더라. 이렇게. 이해됐어요? 몇 칸이 크고 작아지는지 그걸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고 3번에서 더 활용돼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수직선 마이너스 6과 2를 나타내는 두 점. 수직선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6과 2를 나타내는 두 점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궁금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부터 마이너스 6까지 몇 칸이 있는지 확인하면 돼. 몇 칸인지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기준이 잠깐만. 1칸, 2칸, 3칸, 4칸, 5,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지금 얘가 1칸, 2칸, 3칸, 4칸. 4칸이 여기 점에 와 있는 거야. 1칸, 2칸, 3칸, 4칸. 그지? 그러면 채민아 지금 4칸, 4칸 움직여야 돼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1칸 작아지면 1. 여기서 1칸 작아지면 0. 여기서 1칸 작아지면 마이너스 1. 여기서 1칸 작아지면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몇 칸이 움직이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조금 끊었다가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대소 비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유리수는 수직선에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0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을 뭐라고? 큰 수, 양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커진다. 플러스 부호를 붙인 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라고 표현해. 자, 그럼 그 다음은 0보다 왼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표현할까? 작아진다. 다른 말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 이걸 뭐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해. 이해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 봐. 이제 어떤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 세민아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수직선 상에서 몇 칸 떨어지고 몇 칸 떨어지고 이걸 비교했잖아. 그럼 0이라고 하는 기점으로부터 3칸 떨어진 수는 플러스 3도 있고 3칸 떨어진 수는 마이너스 3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0을 기점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라고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절대값이라고 표현할 거야. 뭐라고 표현해? 절대값. 그래서 난 너를 수학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원점. 우리 0이 오리지널 점이라고 했잖아. 0이라고 표현할 거야.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얘기하는 것, 그걸 절대값이라고 해. 이해했어? 그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거라고 하면 3칸 떨어진 거, 3칸 떨어진 거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거리는 사실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니? 그래서 칸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의 수가 나오겠다. 왜? 거리잖아.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절대값이 3인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플러스 3은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겁니다. 요 기호가 절대값을 말해주세요 라는 기호야.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절대값을 말해주세요. 그럼 얘가 3인 거야. 그럼 말해봐.
플러스 10의 절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뭐야? 12죠. 그렇죠. 마이너스 1.7의 절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뭐죠? 1.7. 이 얘기야. 그러니까 부호를 떼고 얘기하면 돼. 이 말이야. 그럼 너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 절대값 0이야. 0이죠.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 0 이상이에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값의 개념이에요. 쉬워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양수 쪽만 한번 봐볼게. 재민아. 양수 쪽만 보세요. 절대값이 3인수랑 절대값이 10인수를 비교할 거야. 그럼 누가 더 커? 3이 커요? 10이 커요? 12. 그렇죠. 그래서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여기다 쓸까?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야. 오케이? 그럼 음수 가볼게. 음수는 절대값이 3인수, 절대값이 10인수 있어.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절대값이 3인 마이너스 3과 절대값이 10인 마이너스 10을 비교했을 때 작은 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12. 그렇지, 이 얘기야. 그래서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작은 수인 거예요. 뭔 말이야? 클수록. 클수록 작은 수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클수록 음수는 작은 수다. 그럼 이렇게 비교해볼게.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해봐. 누가 더 큰 수야? 마이너스 1. 이 얘기야. 알겠어? 원점으로 가까울수록 큰 수가 되는 거야. 음수일 때는. 근데 양수일 때는 1과 10이잖아. 1과 10일 때는 어떻게? 12.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다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부동호 사용하는 부분. 얘는 A가 B보다 크다. A는 B 초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상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A는 B보다 작지 않은 수다. 이 용어가 어색해. 그러니까 A는 작지만 않으면 돼. 같아도 되고 큰 것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A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말해봐. A는 B보다 뭐라고 말해? 작거나. 그렇죠.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는 B 이하이다. 그럼 여기 그 다음 얘는 뭐야? 크지 않. 그렇지. 크지만 않으면 돼.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지만 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부등식에 똑같이 나와. 그런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왜? 1학년 1학기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진도는 오늘 마무리. 이따가 문제 하나 풀어볼 거고 요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